이 아이의 이름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은원군입니다. 할아버지는 영조였고 아버지는 사도세자였습니다.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환영받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1754년 저는 서울 창의문 밖 사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뒤주에 갇히기 8년 전이었지만 궁안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었고 저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는데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당시 61세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20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세자의 아들이지만 세손이 아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형 정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였고 서자였고 예비였습니다. 예비라는 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762년 저는 8살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뒤주 안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형 정조는 세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저는 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동생 은신군도 함께였습니다. 셋 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지만 셋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영조는 우리를 자주 불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손자를 보면서도 아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조가 물었습니다. 내 아비를 기억하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면 불경이었고 기억 못한다고 하면 불효였습니다. 영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궁에서 저는 질문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요. 형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영조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형이 말했습니다. 은원아, 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이 되면 널 지켜줄게.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는 건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1776년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형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저는 22살이었습니다. 형은 즉위 직후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리 없다는 것을요. 왕의 동생이라는 자리는 왕손일 때보다 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정조는 저를 우대했습니다. 녹봉을 올려주었고 집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신하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원군이 사치스럽다. 은원군이 빚을 졌다. 은원군의 처소에 사람이 많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치스러웠고 빚도 있었고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의심받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떠들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1778년 저는 처음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죄목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형 정조는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은원군을 궁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제가 역모를 꾀할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용할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 이름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배가 제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유배가 끝이 아니겠구나. 형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바다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유배지라고 해서 감옥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1778년 가을, 저는 24살이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저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원군께서는 조용히 지내셔야 합니다. 조용히 지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원군이 제주에서 사람을 모은다. 은원군이 불온한 글을 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형 정조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돌아오게 해줄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780년 형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돌아와라. 저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번 유배를 다녀온 사람은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신하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원군은 왕의 은혜로 돌아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끝이다. 저는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궁궐에도 잘 가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81년 동생 은신군이 죽었습니다. 병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형 정조는 슬퍼했습니다. 저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왕의 유일한 동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형은 저를 자주 불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하지만 형이 저를 부를수록 신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1782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궁방 소속 노비들이 제 이름을 팔아빚을 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저를 감쌌습니다. 은원군은 관련이 없다. 하지만 대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자가 궁방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강의 문제입니다.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녹봉이 깎였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형은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1784년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천주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 드나들던 사람 중 몇몇이 신자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은원군이 사학을 비호한다. 형은 또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신자들과 어울렸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형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만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라는 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원군이었으니까요. 왕의 동생이었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언제든 이용될 수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1785년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원아, 내가 너를 지킬 방법을 찾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를 멀리 보낼 거야. 안전한 곳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유배를 뜻한다는 것을요. 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화도가 좋을 것 같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86년,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강화도였습니다. 제주보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가까우면 감시하기 쉬웠으니까요. 배가 강화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계속 쫓겨나는 걸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존재해서였습니다. 한번 의심받은 왕족은 다시 평범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 번 의심받았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전하, 은원군을 살려두시면 안 됩니다. 강화도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1786년 겨울, 저는 32살이었습니다. 강화도에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형 정조는 가끔 사람을 보냈습니다. 약을 보내기도 하고 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곧 돌아오게 해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형이 저를 보호하려 할수록 저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1787년 봄,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계군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계군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초에 제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은원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용되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형은 저를 변호했습니다. 은원군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은원군의 존재 자체가 역모의 빌미가 됩니다. 왕자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멀리 보내자고 했습니다. 형은 거부했습니다. 은원군은 이미 강화도에 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도장이 찍힌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은 조사를 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라.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제 이름이 계속 문제가 되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1788년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저를 더 이상 보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형님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 동생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곧 형의 약점이 된다는 것을요. 그해 가을, 이번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는 유산을 여러 번 했고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하께 후사가 없으시다면 누가 왕위를 잇습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789년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화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부르는 것이 좋은 일일 리 없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저를 따로 만났습니다. 은원아,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아직 아들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너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형은 쓰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믿지 않아. 내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강화도로 가야 해. 그리고 이번엔 정말 조용히 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왕만 아니었어도. 저는 형의 손을 놓았습니다. 형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화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관리가 제 집 앞에 상주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생겼습니다. 179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며느리가 신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형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천주교를 믿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은원군이 사학을 비호했습니다. 은원군의 집안이 천주교에 물들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는 잡혀갔습니다. 저는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형은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792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어느 날 밤, 저는 강화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배 한 척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잡혔습니다. 관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은원군, 어디 가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은원군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형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번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도망치려 했으니까요. 며칠 후 형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은원군을 엄히 감시하라.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강화도라는 섬에, 제 이름에, 제 혈통에.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형이 저를 보호하려 했던 모든 순간이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요. 은원군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792년 여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 관리는 매일 보고를 올렸습니다. 은원군, 이상 없음. 이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형은 여전히 가끔 물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1793년 초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리 한 명과 나졸 몇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했습니다. 1792년 5월 탈출을 시도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역모로 들릴 것이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살고 싶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상계군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1787년 그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제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 이름이 계속 역모에 사용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요. 제가 역모를 꾀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형도 신하들도 모두 편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세 번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더 높은 관리였습니다. 은원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모를 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출 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든.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영모입니다. 왕명 없이 유배지를 벗어나려 한 것은 반역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형도 저와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1793년 봄, 형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은원아,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저는 답장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라고 쓸 수도 없었고, 형님, 원망합니다라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지를 접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은원군에게 사약을 내린다. 죄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영모혐의, 탈출 시도, 사학비호, 기강문란.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고 은원군이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약이 도착한 날은 맑았습니다. 관리가 사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떨렸습니다. 은원군, 상감께서 내리신 약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형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약을 받았습니다. 검은 액체였습니다.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한양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형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무엇을 잘못한 걸까? 대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어났고 살았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형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죽였습니다. 저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원군이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정조의 동생이었고 왕위를 위협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1793년 5월, 저는 39살에 죽었습니다. 형 정조는 제 죽음 이후 다시는 제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원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영모를 꾀한 역적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형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순조였습니다. 형은 그제야 안심했을까요? 아니면 제 죽음을 후회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끝까지 반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은원군의 복권을 청합니다. 제가 죽은 후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 정조는 제 죽음 이후 6년을 더 살았습니다. 1800년 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을 더 살았습니다. 형의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었기에 정순왕 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없었습니다. 죽은 지 7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역적으로요. 제 자손들은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묘는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왕은 누구인가? 신하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원범, 훗날 철종이라 불리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왕위를 노렸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1849년 6월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평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강화도. 제가 죽은 그곳에서 제 손자가 왕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철종이 즉위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할아버지가 역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난처해했습니다. 역적의 손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은원군을 복권시킨다. 1849년 7월 저는 복권되었습니다. 죽은 지 56년 만이었습니다. 영모 혐의는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제 묘는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제 위패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손자는 왕이 될 수 없으니 역적을 역적이 아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복권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은원군은 억울하게 죽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왕자였으나 모함을 받았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긴다. 제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야 그것을 인정한 이유는 정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철종은 왕이 되었지만 허수아비였습니다. 안동 김씨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25에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다른 혈통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제 혈통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철종 이후 제 이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권은 되었지만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워졌거나 바뀌었습니다. 세초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몇 줄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은원군, 정조의 이복동생,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음, 후에 복권됨.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형이 왕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났고, 형은 왕이었고, 아버지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결과로서 죽었습니다. 억울했냐고 묻는다면 억울했습니다. 후회했냐고 묻는다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달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제 행동이 아니라 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제 죄의 전부였습니다. 죽고 나서 저는 쓸모를 얻었습니다. 손자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명분으로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저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니, 쓸모가 있었기에 위험했습니다. 체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저를 필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형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도 왕이기 전에 체제의 일부였으니까요. 저는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밖에 죽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죽은 후에야 복권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은 지워졌습니다.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역설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왕족은 보호받아야 했지만 동시에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충성은 요구되었지만 의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틈새에서 살았고 그 틈새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위험하지 않게.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위험했고, 혈통이 위험했고, 존재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안전해졌습니다. 은원군,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동생, 철종의 할아버지. 억울하게 죽었고, 뒤늦게 복권되었고, 결국 잊혀진 이름. 그것이 저입니다.